지금의 제 모습이 당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어찌 보면 저한테는 아픔이에요. 예, 이런 유년 시절의 어떤 아픔들을 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제기름? 예,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와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솔로 생활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드디어 소개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분명히 구독자와 소개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독자 한 분, 뭐 특정 여성과 소개팅을 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개팅을 하겠다.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지는 방법, 연애할 때의 마음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과 소개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소개팅을 할 때 주로 써먹었던 비법, 뭐 비법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단 한 가지 철학이 있어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근데 내 마음을 여는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누구나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특히 연애 초반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근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좋은 모습은 제가 억지로 꾸민다고 해서 막 좋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연애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사람과 더 가까워져서 저를 알게 됐을 때 뭐 안 좋은 단점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망하면 어떨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제가 딱 소개팅을 나가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에 든다, 저는 항상 제 어떤 어린 시절의 얘기나 제가 살아온 어떤 과정들, 그리고 특히 좀 안 좋은 부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단점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오픈합니다. 왜냐면 판단은 당신 몫이니까요. 예. 어찌 보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 과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한 100여 개의 영상 올리면서 저의 유년 시절 그리고 사회생활 하던 시절의 얘기를 조금 그렇게 깊이는 아니지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리기가 껄끄러웠던 것들은 부모님에 대한 얘기예요. 뭐 저는 부모님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원망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았더라면 뭐 제가 원했던 어떤 꿈을 이루면서 S 대기업이라는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했겠죠. 저는 나름대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진짜 오랜만에 이제 제 과거 얘기를 하려니까 좀 긴장되네요.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뭐 차비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 거리에도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예, 뭐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는 새벽같이 일을 하셨어요. 밤 오후부터 시작하셔서 새벽에 퇴근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학교를 갈 때쯤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갈 때쯤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엄마가 자고 있는 옆에 이제 놓여진 지갑을 이제 꺼내서 열어보면은 엄마한테 이제 물론 얘기를 하고 차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겨우 그 교통카드에 본인이 타고 다녀야 될 그 교통비만 딱 채워서 다니니까 돈이 없었어요. 예. 그 정도로 뭐 좀 여유가 없는 형편이었고 집에서 뭐 밥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여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 기억에는 정말 오랜만에 회상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 항상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옛날 막 진짜 쌍팔년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200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예. 근데도 저는 배가 고팠고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집에 오면은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야자 마치고 오면 먹을 게 없었어요. 집에. 이제 냉장고를 열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고 뭐 그런다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막 장을 보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뭐 이럴 여유나 형편도 안 됐습니다. 예. 공부하기도 굉장히 바빴고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급식, 저 때는 급식이 아니었고 도시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도시락을 주문을 해서 그 식사 시간에 도시락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도시락이 굉장히 맛이 없었어요. 애들
사이에서는 거의 쓰레기로 불렸었거든요. 그게 내 소소식품이라고, 예, 아직도 기억하는데, 정말 소들이 먹는 음식이다. 이래서 막 소소식품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막 벌레도 나오고 굉장히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막 애들이 급식을 시키고도 맛없다고 안 먹는 그런 것들 막 받아가지고 막 두 그릇씩 먹고 이랬거든요. 저는 그것도 엄청 감사하게 먹었어요. 보통 저희 때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의무교육이라서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돈을 내고 다니는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 육성회비 같은 게 있었습니다. 분기인가 반기별로 한 4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돼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낼 돈이 없어서 이제 저를 굉장히 측은하게 보신 선생님, 은사님께서 외부 학교에는 그런 공식적인 장학금이 없으니까 외부의 어떤 그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을 신청을 해서 제가 뭐 이제 글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하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은사님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서 아직도 연락을 하고 제 유튜브 할 때도 또 도움을 주셨던 그런 은사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일단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음. 매일 술을 드셨고요. 집에 안 돌아오실 때도 굉장히 많았고, 술을 드시면 곱게 이제 드시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항상 그 고2, 고3 수험생이 있는 아들이, 방이 없어서 이제 거실에서 자야 되는데도 열심히 막 12시, 1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 그때쯤 들어오셔서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학교 가면 피곤했습니다. 근데 또 수업은 수업대로 들어야 되지. 또 야자까지 막 10시, 11시까지 공부해야 되지. 근데 항상 배고프지. 그러니까 저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뭐 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건강도 좀 나빠졌었고 나중에는. 어머니는 그 와중에서 굉장히 저와 누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밤을 새 가시면서 일을 했고 아들이 학교 가는데 차비도 못 줄 형편이었고요. 뭐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도박도 좀 하셔가지고 집도 막 은행에 저당 잡히고 굉장히 위태위태했고요. 저는 뭐 IMF 이후에는 한 8년간 거의 무직으로 뭐 가정에 이렇게 생계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몇 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가끔 들어오면 이제 술 주정하시고 생명의 위협도 좀 많이 느낄 정도로 뭐 이제 술 완전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가스 불 켜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해서 막 경찰서 간 적도 있고요. 예, 경찰서에서 잤죠 저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뭐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네가 위험하면 경찰서에서 자래. 그날 밤 제 어머니가 일 마치고 새벽 4시 반에 경찰서 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이제 끌어안고 울었던 적도 있고요. 예,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시절만 얘기를 하면 뭐 제일 클라이막스였기 때문에 그런 유년 시절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물론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뭐 대학교에 이제 법대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뭐 공부도 짜쳤고요, 솔직히. 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예. 저는 단 한 번도 뭐 영어나 수학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공교육의 힘으로만은 이게 수능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신은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 있는 뭐 국립대학교를 갔죠.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외할머니가 돈을 지원해 주시고 외갓집이 좀 유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 쪽 가족이니까 많이 도와주셨죠. 결국에는 뭐 제가 대학을 들어가는 그쯤에 부모님은 이혼하셨고요. 이혼하시면서 따로 살게 됐는데 정말 10년 동안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저희 게 아닙니다. 다 은행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에 빚을 다 저당 잡혀가지고 이렇게 쪼개니까 2천만 원 남더라고요. 예. 그 돈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단칸방 구해가지고 저랑
누나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서 살았습니다. 15평? 예, 15평. 진짜 코딱지만한 집. 완전 다 무너져가는 진짜 슬럼가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살았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쭉 살진 않았지만 뭐 군대 2년에 심지어 부산에 살면서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맞춰서 그냥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있기 싫어서. 예. 그러고 뭐 이제 자취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고민을 했죠.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막 원해서 들어간 대학이나 과는 아니지만 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수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자. 내가 지금 이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 지금 내가 가진 이러한 여러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학교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뭘 하면 즐거울까? 그나마 그리고 이 돈, 대학을 다닌 돈이 안 아까우려면 전공을 그래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경제학과 나왔는데 경제학과가 주로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분야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금융업이었어요. 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행도 찾아다니고 증권사도 찾아다니고 보험사도 찾아다녔어요. 왜 찾아다녔냐면 저는 그냥 책으로 이렇게 보고 뭐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그 와닿는 게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 남들이 하는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은행에서 증권에서 또 보험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무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은행 찾아가가지고 뭐 간단한 업무 보면서 진짜 이랬어요. 저 죄송한데 오늘은 대학생인데 지금 약간 그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다. 신뢰가 안 된다면 이런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직원한테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예, 그 뱅크 창구에서. 물론 당황하죠. 당황하는데 그분들도 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가르쳐 주면서 뭐 자격증 공부는 뭐 해라. 자기가 자격증 공부하다가 실패했는데 이 책을 너한테 주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막 진짜 그 S 대기업 그때 당시에 건물을 그냥 찾아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모르죠. 아무 사무실이나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진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 잡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런 꿈이 있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게 적성에 맞은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렇고 몇 번 이렇게 막 여러 하여튼 분야에 찾아다니면서 제 적성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고 그에 필요한 자격증을 뭐 또 1년 동안 공부도 해보고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소개팅 만나면 제 성장 과정이나 배경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보통 사귀었습니다. 예.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아마 그 떡상 영상, 그 S 대기업을 퇴사하고 호주에서 청소부로 살면서도 행복한 이유, 그 영상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팅 한다는 마음으로 좀 진심을 담아서 제 인생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 당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어찌 보면 저한테는 아픔이에요. 예, 이런 유년 시절의 어떤 아픔들을 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이것도 분명히 제 모습이거든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좀 불우했던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뭐 당당하게 살아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오픈을 하고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소개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이 아니겠죠. 좀 매력이 있다. 뭐 한 번 더 만나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예. 구독과 좋아요로 더치페이 하는 걸로. 제가 썰 풀었으니까요. 예, 제끼라.